세계를 놀라게 한 따이안의 용맹. 베트공이 가장 두려워한 군대. 이 영화는 1965년 초 우리 국군이 최초로 월남에 파견된 이래 1967년 8월까지의 활약상을 수록한 것이다. 우리의 전투사단이 월남 땅에 발을 디딘 지도 언 2년. 적을 보면 싸웠고 또 싸우며 반드시 이겼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대한 남하의 이름을 떨쳤던 지난 2년간 그 숱한 상승의 기록 가운데서 여기 조그마한 모서리를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한 영웅들의 일기장을 펼쳐본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파월 용사들의 무운을 지켜줄 것이다. 월남에 그리고 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4년 인도-차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제네바 협정에 따라 월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갈라졌다. 17도 이남에서 평화로운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북쪽에 자리 잡은 공산주의자들은 월남 전역을 무력으로 탈취해서 공산화시키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군사적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게릴라전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월남의 민심을 동요시키고 정치 불안을 조성하며 경제적 붕괴를 가져오기 위해 살인, 파괴, 사보타주, 약탈 등 가지가지의 만행을 자행했다. 베트콩은 스스로의 야만적인 행동을 이른바 해방전선이라는 말로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공산 집단의 조직적 침략 행위라는 것을 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 (1964년 7월 15일) 당시의 우엔칸 월남 수상은 우리 한국군의 월남 지원을 요청해봤으며 국회에서는 국군 파병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 국군을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파견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월남에서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동남아시아 전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도 기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6.25 당시 외국이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해 준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공산 남침으로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처럼 긴박했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이티오피아, 그리스, 뉴질랜드, 비율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남아연방, 태국, 터키 등이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했으며 또 서부 독일을 비롯해서 덴마크, 이태리, 노르웨이, 인도 등이 의료 원조로서 우리를 도왔었다. 이들 나라가 우리를 도왔던 그 숭고한 자유수호의 이념에서 이제 막강을 자랑하는 우리 군대가 월남을 도우러 떠나는 것이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온 우리가 이제 보무도당당하게 남을 도우러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64년 8월 제101 이동계획과 병원 장병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을 제1차로 월남에 파견시켰으며 이어 제2차로는 우방지원부대인 비둘기 부대를 제3차로 군사지원단 1개중대를 제4차로 전투부대인 청룡부대와 맹호부대를 그리고 1966년 4월 해산진 부대를 8월에는 백마부대를 각각 월남에 파견했다. 자유우방 월남을 돕기 위해 떠나는 국군 용사들. 사기방성한 장병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굳은 신념이 가득 차 있었고 환송하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이기고 돌아오라, 무사히 돌아오라는 염원이 메아리쳤다. 평화의 사도, 정의의 십자군으로 조국을 떠나 싸우러 가는 우리 용사들. 용사들의 어깨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조국의 영예가 짊어지워졌다. 그리고 용사들의 어깨에는 빛나는 우리 국군의 전통이 직결돼 있었다. 태극기를 앞세운 하월 국군이 월남 땅에 첫 발을 딛는 역사적 순간이다. 미리 도착한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천 장군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과 월남 국민들은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무적의 다이현, 상승의 다이현을 열렬히 환영했다. 역사에 짓눌리고 전쟁에 시달려 효정이 없다는 월남 사람들. 그러나 다이현의 용사를 맞이하는 순간 일그러졌던 그들의 표정은 희망과 기대로 환히 밝아졌다. 그 언제 이토록 당당한 군인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 이토록 늠름한 군대를 보았단 말입니다. 용사들의 얘기는 하늘을 찔렀고 하나의 얼굴마다에는 필승의 신념이 넘쳐 흐르고 있지 않는가. 하얀 아우다이를 입은 월남의 아가씨들은 용사들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며 다이현 까마웅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쓰러져가던 월남, 위태하기 짝이 없던 월남의 무적의 용사, 상승의 용사 다이현이 도착한 것이다. 우선 비둘기 부대는 사이공에서 약 24km 지점에 있는 디안에 자리 잡고 즉시 맡은 바 임무에 들어갔다. 전선 없는 정글지대에서 후방 지원을 맡게 된 비둘기 부대는 자체 방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베트콩의 야습을 거뜬히 격퇴한 다음 날 아침, 그곳에는 흉악한 공산 주구들의 최후가 있었다. 후방 지원은 건설 작업에서부터 시작됐다. 1965년 4월 초 때마침 월남을 방문한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도로 기공식에 첫 삽을 들었다. 우렁찬 발파의 폭음 소리는 적을 무찌르는 포성과 함께 월남의 평화와 건설을 심어주는 전진의 메아리였다. 피회의 땅 위에 트럭타의 괭음이 울려 퍼지고 빗발치는 전쟁의 와중에 우리의 비둘기가 과감히 뛰어들었을 때 베트콩은 본백이 흩어졌고 월남 주민들과의 친밀감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다. 이것은 비둘기 부대가 비엔호와 하이웨이 지선에서 교량 복구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과 월남의 우정을 이어주는 이 평화의 다리는 비둘기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의 비둘기는 베트콩에 의해 폭파된 수송로는 즉시 복구했고 복구된 교량과 도로는 철통같이 방어했다. 65년 6월 중순 비둘기는 빈추리 마을의 국민학교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이곳에는 아동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겨우 하나뿐이었으나 2개의 교실이 새로 증축됐다. 65년 11월 김영배 육군참모총장이 월남을 방문했다. (11월 10일) 때마침 비둘기 부대에서는 라이트휴 진료소의 준공을 보게 되어 김 참모총장과 최사령관이 함께 준공식에 참석했다. 의료 혜택을 별로 받아보지 못한 월남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진료소를 찾았으며 나이한의 의술은 바로 신술이라고 경탄과 감사를 끊이지 않았다. (65년 11월 말) 최사령관은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랜드 장군과 만나 월남 전쟁 전반에 대한 한미합동작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당시 우리의 파월 용사는 56회에 걸친 적과의 교전에서 베트콩 453명을 사살하고 포로 30, 귀순 12이라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65년 11월 중순 해군 LST 812함과 813함의 교체식이 있었다. 월남 후방 지원을 위해 비둘기 부대와 함께 파견됐던 812함은 8개월간의 임무 수행에서 8,000마일을 항해했으며 16,000여 톤의 물자를 수송, 베트콩 난동에 시달려온 자유월남의 후방 수송 업무를 지원해 주었다. 이와 같이 월남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월남을 잇는 사랑의 샘물은 꼬리를 이었다. 홍정철 홍보부 장관은 전국 각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해 수집된 파월 장병 위문 금품을 김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때를 같이해서 국내에서는 우정의 헌혈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각급 학교의 남녀 학생들은 반공전선에서 싸우는 형과 오빠들에게 대한의 젊은 피를 보내달라고 스스로 팔을 걷고 나섰다. 정성 담긴 이 피가 필연코 많은 우리 용사들의 생명을 건졌을 것이다. (65년 12월 초)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월남을 찾았다. 국군장병의 활약상을 두루 살핀 김 부장은 장병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해서 용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빗발치는 청탄 사이에서도 달력장은 어김없이 넘어갔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카드를 교환한다. 한 장의 종이 조각, 그러나 이 속에는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정성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기 위해 쇼보트가 도착했다. 내일의 건투를 위해 한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장기영 부총리는 휜혼의 맹호부대와 캄란의 청룡부대를 시찰했다. 장 부총리는 제구부대를 비롯한 각 부대를 시찰하면서 위문품을 전달, 땀에 젖은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청룡 장병들은 66년 1월 청룡 1호 작전을 지은게 적의 요새지인 나비아산 일대에서 베트콩 소탕전을 감행했다. 청룡 2대대와 3대대 장병들은 일본 도로 옆 휜혼과 나트랑 사이에 철도를 점령 확보했으며 많은 적의 요새를 파괴했다. 검준한 산악과 장들로 뒤덮인 나비아산 706 고지 일대에는 적의 보급기지, 군수시설, 적의 병기공장, 병원 등이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한 번도 우군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청룡용사들은 많은 전과를 올리고 이 지역 일대를 완전 점령했다. 이봉출 장군은 선수 적으로부터 노획한 일용품과 장병들이 절약해서 모은 담배와 통조림 등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주민들은 다이한 감사하다고 기뻐들 했다. 고종 휴전이 끝난 뒤 맹호 1년대 1대대와 2대대는 휜혼 북방 20km 지점 베트콩 지역에서 비호 6호 작전을 지은 게 국군이 월남에 진주한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강줄기가 거미줄같이 깔려있는 이 지역은 과거 인도제라 전쟁 이후 어느 나라 군대도 발을 디디지 못할 만큼 베트콩의 세력이 강한 곳으로 구정을 앞두고 베트콩 정예부대가 맹호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맹호부대는 치밀한 계획으로 최대의 공세를 벌였던 것이다. 통합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지휘와 격려 아래 실시된 이 작전에는 1년대 1대대가 우측에서 압강을 건너 북쪽으로, 2대대는 우측 일본 도로로부터 동쪽으로 진격해서 적을 측면으로 강타했다. 베트콩의 기습 사격을 받은 맹호 용사들은 전우들의 피를 보자 성난 호랑이같이 돌진을 계속했다. 악착 같은 베트콩은 많은 사상자가 생기자 총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나 맹호 용사들은 이들의 도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호 6호 작전을 통해 베트콩 1개 연대 규모가 사실상 전멸했으며 20년간 뿌리 박아온 이 지역의 공산 조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주월 한국군의 후방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군 813함은 함정 정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UDT 대원은 혹시 베트콩이 군함 밑에 폭발물을 장치하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같이 철저한 검사를 해서 작전에 대비했다. (1966년 2월) 중순 국회 국방위원들은 파월 국군의 전투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월남을 방문했다. 일행을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서 전황 브리핑을 들은 다음 맹호 부대를 시찰했다. 전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을 만나본 일행은 실전지를 두루 살피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일행은 맹호 육후송병원도 방문, 병상에 누운 부상병들을 위문하기도 했다. 맹호 부대에서는 미 공병부대 지원을 받아 25.5km의 도로 공사를 완공하고 3월 1일 준공식을 가졌다. 맹호 도로라고 명명된 이 도로는 험악한 지형과 폭우를 무릅쓰고 5개월간의 완공을 봤는데 이 도로는 월남전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베트콩을 무찌르는데 용감했던 국군 용사들. 때로는 모든 잡념을 잊고 부대 대항 운동 경기를 벌여 부대 상호 간의 친목을 한층 두터이 했다. (1966년 6월) 초순 월남을 방문한 국회 장경순 부의장과 해군 참모총장은 맹호 고아원을 시찰하고 월남의 불우한 고아들을 위로해 주었다. 월남 국방성의 초청으로 월남을 방문한 장창국 대장은 주월 한국군 부대를 시찰했는데 비둘기 부대에 들려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대 표창을 했다. 그 밖에 각 부대를 방문, 격전지를 시찰하고 수운의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비둘기 부대에 소속되었던 해군 수송부대는 1966년 3월 15일 백호부대로 독립창설됐다. 1965년 3월 이후 해상 수송 지원을 담당한 이 반대는 이때부터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 소속되어 월남전 지원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대민 심리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최명신 사령관은 맹호부대 주둔 지역에 있는 휘논 시립병원을 방문하고 입원 가려 중인 환자들을 위문했다. 최 사령관은 환자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린이들은 울던 울음도 그치고 마냥 즐거워했다.
1966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해군병원에 입원 중인 파월 부상장병들을慰問하고 장병들의 상처를 일일이 물어가며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빌었다. 한편 민주공화당 김종필 의장도 방문,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면서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한 국내 인기 영화 배우들도 부상장병들을慰問하고 아픈 상처를 달래주었다. 맹호 헌병대대에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씩 휘논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다. 한편 맹호부대에서는 그동안 장병들이 쌓아올린 태권도 실력의 성격과 아울러 각 부대 대항 시합을 열었는데 때마침 맹호부대를 방문한 이추대장은 맹호 용사들의 실력에 감탄하고 한국군의 전공을 높이 찬양했다. 주월 한국군의 대민 사업은 그칠 줄을 몰랐다. 비둘기부대는 다시 사이공 강줄기 위에 5번 교량을 건설했는데 이 다리는 공사 도중 베트콩의 만행으로 폭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부대 장병들의 강한 인내력은 기어코 다시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1966년 5월 맹호부대는 교실이 없어 고생하는 인근 마을 북탄국민학교에 별관을 신축해 주어 한월 친선의 유대를 더욱 굳게 했다. 최 사령관은 학교장에게 학교 간판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나누어 주어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다. 맹호 1년대와 기갑연대는 1966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포병과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맹호 5호 작전을 벌였다. 각 부대는 작전 첫날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여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계획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 작전 지역은 인도지나 전쟁 이후 20년 동안 다른 어느 나라 군대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베트콩 지역으로서 적을 완전 포위 공격한 이번 작전 형태는 월남에서 어느 우방도 하지 못한 작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작전은 월남 정부의 평정 계획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것이며 월남 유일의 곡창지대인 빙빙성을 계속 점령 확보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추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맹호 용사들은 이번 작전에서 박격포, 경기관총을 비롯한 공용 화기와 각종 소총을 다수 노획했으며 베트콩 확인 사살만도 324명이라는 거대한 전과를 올렸다. 최 사령관은 성공리에 작전을 마친 각 부대를 방문, 격전지구를 시찰했으며 직접 석항전을 지휘해서 싸우는 용사들의 사기를 돋아주었다. 또한 심상철 대사와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랜드 장군도 맹호 5호 작전의 격전지를 돌아보면서 용사들의 용맹을 높이 찬양했다.
월남 땅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온 맹호부대는 6월 23일 창립 17도를 맞이했다. 이날 최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수도사단의 발전은 장병들의 일심동체가 가져온 피어린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영원 불멸의 수도사단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1966년 7월 20일) 최사령관은 월남전 종합보고차 귀국했다. 야전복 차림의 최사령관은 국내외 인사들과 가족 친지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았다. 이어 동작동 국립묘지에 들려 월남전에서 산화한 부하들의 묘 앞에 일일이 헌화하고 눈물 지었다. 이날 오후 최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께 신고하고 삼성 계급장을 받았다. 기자들과 만난 최 사령관은 자신의 영광을 전사한 전우들에게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조월 한국군의 사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군은 화오를 앞두고 훈련 중인 백마부대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군은 월남전 상황을 설명하고 백마부대도 월남전 수행에 선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장군은 서울 해군병원과 수도 육군병원 등 각 병원을 방문, 부상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한편 서울 신문회관에서는 공보부 주최로 최사령관 환영회가 있었다. 이날 홍종철 공보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최사령관은 월남 정부가 수여하는 종군 기장을 48명의 종군 기자들에게 달아주었다. (1966년 7월) 맹호 기갑연대는 책임 전술 지역을 벗어나 캄보디아 국경의 호지명 루트를 봉쇄하는 번개 구호 작전을 감행했다. 맹호 용사들은 장장 600리를 차량으로 달려 새로운 전투지역 두포에 포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3단계 작전에 들어갔다. 이곳은 현대문명사회에서 낙오된 원시 그대로의 삶을 이어가는 몬타냐라는 토착민이 살고 있었다. 헬리콥터에 의해 탄약과 군수물자를 보급받은 용사들은 곧이어 진지를 마련하고 완전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1966년 8월 8일) 이효상 국회의장이 월남에 도착, 최사령관의 안내로 주월 국군을 위문했다. (60포병대에) 들려 이 의장은 직접 포의 방아쇠를 당겨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편 이 의장은 맹호 작전 지역을 돌아보면서 위문품을 전달,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뒤이어 박순천 여사도 월남에 도착, 장병들을 위로했다. 맹호와 청룡 그리고 비둘기 부대를 두루 방문하면서 박순천 여사는 전투와 더위에 시달린 용사들을 격려했는데 용사들은 진정 고국의 어머니를 만난 듯 흐뭇한 정을 느꼈다. 또 박 여사는 구멍고개로 알려진 물물교환소에 들려 직접 열대 과일을 사보기도 했다. 66년 7월 중순 합동참모회의 본부장 서종철 중장이 월남을 방문하던 기간 중 비둘기 건설지원단이 자매학교인 앞타의 국민학교를 증축시켜 한월 친선을 위한 또 하나의 가교를 놓았다. 무적의 다이한 용사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미국 하원 의원 10명이 맹호 부대를 찾았다. 이들 일행은 맹호 용사들이 강인한 투지력과 눈부신 전투력을 온 세계에 과시했다고 격찬했다. (33개) 대학의 94명으로 구성된 학생 비문단이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들을 찾았다. 위문단 일행은 기감연대 본부를 방문, 최명선 장군과 함께 충원 평월탑에 헌화하고 전말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충원탑은 월남전에서 전사한 고 박일균 소령 등 여러 장병들의 철모 탄창 등 유품과 터진 포탕 등으로 만든 불멸의 군인상이다. (1966년 9월) 맹호 부대는 맹호 6호 작전을 전개했다. (9월 23일에는 휘논 북방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트콩 거점 중탄산 동굴진치를 공격 점령했다. 이로써 추수기를 맞아 식량 조달을 위해 지하 조직을 강화하려던 베트콩의 시도는 봉쇄되었으며 맹호 전술 책임 지역 내의 안전은 한층 굳어졌다. 이 동굴지대는 베트콩이 20년간에 걸쳐 강력히 구축해놓은 천연 동굴인데 26년대 2대대가 주력 부대가 되어 대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베트콩의 천연 요새를 소탕했던 것이다. 특히 이 작전에서는 제부대대 장병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워 과거 어느 나라 군대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중탄산 베트콩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휘논을 비롯한 빈딩성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 작전에서 불과 10여일 만에 사살된 적이 400여, 포로가 200여, 전쟁 물자가 산더미같이 노획됨으로써 맹호의 위용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66년 11월 7일부터) 우리 용사들에게도 M16 최신형 총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M16은 M1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운 반면 성능은 우수한 자동소총으로서 1분간에 700 내지 900발의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밀림전에 적합한 것으로 용사들의 전투력과 사기는 더 한층 높아졌다.
1966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7개국 정상회담에 참가차 마닐라로 향발하는 도중 우선 용사들의 안부를 직접 보살피기 위해 다낭공항에 도착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맹호 사령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을 비롯해서 기갑연대 이종세 성사회 16명의 용사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맹호부대 후성병원을 방문하고 입원 중인 장병들에게 라디오 한 대씩을 선사했다. 맹호부대 60호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항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용사들의 모습에 흐뭇해하면서 조국의 명예가 용사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격려했다. (1966년) 말 주월 한국군 사령부 합동회의실에서는 국군이 월남에 파견된 이후 처음으로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명신 사령관은 세계에도 치밀한 계획 아래 백전백승의 전투력을 과시하는 한편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전과를 올리도록 하라고 격려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한국군의 탁월한 지휘력과 전투력은 다른 나라 군대에 모범이 돼 있다고 격찬했다. 우리 국군에게도 헬리콥터 중대 창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십자성부대 장병들이 퀸원 북방 6km 지점 미 육군 항공 제14대대에서 헬리콥터 조종 훈련과 정비 훈련을 받던 모습이다. 헬리콥터 중대 창설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더해주는 셈이었다. (1967년) 정월 싸우면 이기는 무적의 백마가 드디어 백마 1호 작전을 전개했다. 아느냐 그 이름 부정의 사나이 세운본도 찬란한 대충이 숨어있는 해발 1400m의 장걸 속에서 우리의 백마는 공격을 개시한 첫날에만도 21명의 베트콩을 사살하고 300여 점의 장비와 소지품을 빼앗아 대한남아의 용맹을 과시했다. 달려간다 백마는 월남 땅으로 (1967년) 초 사이공시에 레로이 태권도장이 준공되어 월남 측에 넘겨주는 이양식이 있었다. 이 태권도장은 비둘기부대 공병대가
66년 10월에 착공해서 3개월 만에 준공해 놓은 것이다. 이미 우리의 태권도는 월남 전역에 보급되어 앞으로는 한물 친선의 열매는 이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사령관은 미 제25사단 탱크 중대 장병 24명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무공 훈장을 달아주었다. 이들은 66년 8월 루코작전에서 맹호 기갑연대 작전을 지원해준 바 있다. 당시 우리의 맹호 1개 중대는 월맹 정규군 1개 대대를 전멸시켜 세계 전투사상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놓은 바 있다. (67년 2월 15일) 정일권 국무총리가 월남을 찾았다. 기수상의 뜨거운 영접을 받은 정 총리는 공산주의자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이 일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기수상과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정 총리는 우리 용사들을 찾아 위문 격려했다. 그동안 눈부신 공헌을 세운 장병들에게는 영예 훈장을 달아주고 모국에서 가져간 야전 식량을 장병들에게 전했다. 정 총리는 온 국민이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으니 용사들은 더욱 분발해서 국위를 선양해달라고 당부하고 철통같이 완비된 방어진치를 두루 살폈다. 한편 청룡부대는 계속 작전지역 부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구호와 의료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귀신도 잡는다는 청룡.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순한 양이요 평화의 비둘기. 월남 주민의 사랑과 존경은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오작교 작전. 이것은 국군이 파월된 이래 가장 감격적인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송카우와 투이호와 간 62km의 일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인데 북에서는 맹호가 쳐내려오고 남에서는 백마가 쳐올라가 가운데 끼어있던 베트콩은 완전히 소탕됐다. 마음 착한 우리 용사는 무거운 무장도 아랑곳 없이 주인 잃은 강아지를 돌봐줘 전우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맹호와 백마는 42일이나 걸린 이 오작교 작전에서 400km의 일본 도로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전투에서 적의 포로가 414, 귀순이 196, 사살 821, 그리고 무기 500, 650여 점으로 이것은 나이 한의 군대가 아니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작전이었다. 색소폰 부는 신랑 기록연과 노래하는 신부 패트김이 사랑의 멜로디를 안고 용사를 찾았다. 저 멀리 이려라 부르구만 태양의 뜨거울 때 한편
한편 최명신 사령관은 작전지구 인접국인 태국을 친선 방문했다. 티티카치 오른 태국 수상은 최 사령관을 정중히 맞이했으며 태국 훈장을 달아주었다. 최 사령관은 태국 육해공군의 현황과 군사시설을 시찰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들려서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태국 권투도 관람했다. (67년 7월) 말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이 맹호 부대를 시찰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맹호 장병들이 월남 주민들과 함께 재건하고 있는 신생활 초원을 돌아보고 주월 한국군의 혁혁한 업적은 한국 국민의 큰 자랑이라고 격찬했다. 한편 십자성 부대는 전투부대의 후방 지원을 맡아 군수보급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십자성은 매일 4,500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전투부대가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적기적소로 지원해왔으며 때로는 정글 속에서 교전까지 해야 했다. 우리의 파월 용사들을 베트콩이 제일 무서워하게 된 그 뒤에는 십자성 장병들의 어머니 같은 뒤치다거리가 크게 힘이 됐던 것이다. (1967년 7월) 맹호와 백만은 최명신 사령관의 진두지휘 아래 홍길동 작전을 전개했다. 이 작전에서 월맹 정규군 95연대 본부와 부엔성에 뿌리박고 있던 베트콩 85영대는 완전히 섬멸됐다. 그동안 우리의 파월 용사들은 세계 전투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놓았다. 1967년 8월 말 현재 주월 한국군의 전과를 보면 적 사살 1652명, 포로 2878명, 귀순 1348명, 개인 화기 5157정, 공용 화기 372정, 실탄 54만여 발을 노획했다. 이와 같은 우리 국군의 용감성과 봉사정신은 월남 정부 당국에는 물론 월남전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우방 여러 나라에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십자군으로 친절과 용감의 화신으로 깊은 존경과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시리에 찼던 월남 국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소생시켜 주었다.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의 국군은 월남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낯선 땅 염천하에서 자유수호를 위한 숭고한 사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1967년 8월까지) 이어진 숱한 상승의 기록대. 낯선 이국의 정글에서 피어난 영웅들의 활약은 월남과 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뿌리가 된 파월 용사들의 무운과 그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